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뭐 어마어마한 강세 흐름의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와닿지 않으시겠죠? 왜냐면 맨날 주변에서 거짓말만 듣다 보니까 유럽 쪽의 FTSE, 영국의 FTSE, 프랑스의 까크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대비 1% 눌려 있어요. 이 신고가는 3월에 다 뚫어주는 신고가예요. 4월 달에 이제 뚫고 올라가면 되는 위치. 뭐 중간에 실리콘밸리 은행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흔들렸었고. 그러니까 윤 정도랑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4% 밀려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2022년 3월 달에 한 달에 13%, 14% 그리고 주간 단위 5% 이상 뭐 하루에 3, 4%, 5% 말 폭락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응?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유럽 쪽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영향을 안 받는데 시황 우리나라만 지수 눌려 있다 보니까 시황 얘기할 때마다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하고 그리고 미국 쪽의 흐름도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보기 전에 이제 일본 니케이 보시면 일본 니케이 아시아권에서도 멀쩡합니다. 유럽이랑 똑같이 고점 대비해서 10.6% 밀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얼마예요? 3,000포인트 수준이니까 3,300 곱하기 지금 10% 밀려서 90%면 거의 뭐 3,000% 수준. 디커플링이 한 2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유럽이나 일본 대비해서는 20%그 이상.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얼마? 9%뿐이 안 밀려 있어요. 30개 업종 대표주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표가 나쁘지 않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폭락이지 않느냐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 붙여요. 나스닥의 지난해 9월 10월 저점 이후에 반등 탄력이 좀 다소 제한적인 부분, 고점 대비 25% 빠져 있는 부분은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6위 테슬라가 그 테슬라가 기업 그 주식 분할 이후에 급락이 나왔잖아요. 주식 분할 이후에 그렇게 되면서 70% 가까이 밀리는 그 흐름 속에서 미국 시가총액 5위였단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서 나스닥이 동반적으로 못 움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거 빼고는요. S&P 500 지수도 고점 대비 14%, 15%뿐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전기전 접종 비중이 39%이기 때문에 나스닥 영향을 받는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지. 70% 수준의 대만 가권 지수도 결론은 고점 대비 15%뿐이 안 빠졌어요. 그럼 S&P 500 지수, 그러니까 유럽, 일본 다우 지수 기준을 잡는다면 20%, 30%의 디커플링 상태인 거고 나스닥하고 비교하는 자체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대만 하다못해 대만 기술주의주의 대만의 증시와 S&P 500 증시 기준으로 하면은 15% 빠졌다고 치면 85% 수준이잖아요. 3,300포인트 곱하기 85 얼마예요? 2,800. 지금 10% 이상 들어올려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이들의 그 9월, 10월 저점 대비해서의 등락 그 범위 반등 탄력 17%뭐 이렇게 올라오는 이 흐름들 국내 증시만 유독 9월, 10월 저점 찍고 못 움직인 부분이 사실은 결론은 이 디커플링이 이제 벗어날 수 있다. 벗겨지고 있다. 거래량 최하단 부분 1거래대금 5조 수준으로 미끄러져 내려온 그 수준을 바닥으로 이제 돌려질 수 있다. 돌려지고 있다. 거래가 실리고 있다. 근데 월봉으로 놓고 볼 때 우리나라만 25% 빠져 있어요. 나스닥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야, 미국이 긴축 때문에 어렵다. 보셨잖아요. 다우지수 멀쩡한 거. 유럽 멀쩡한 거.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기준. 이 디커플링이 해소될 수 있는 거래대금이 이제 수반되어지고 있다. 코스닥은 이미 어마어마한 거래대금과 함께 어마어마한 가격 반발력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고점 대비 17%예요. 얘가 정상이에요. 코스닥 요즘 보면 무지하게 부럽죠.
야, 에코프로 미치겠어. 저거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에코프로 BM 마찬가지고 미치겠어.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어떻게 2차 전지 미쳤나 봐. 아, 예전에 바이오주들은 안 미쳤나? 진단 키트는 안 미쳤어요? 게임주들 2021년 4분기에 안 미쳤어? 시가총액 13조짜리가 보름 만에 27조 7천억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안 미쳤냐고. 셀트리온 거래대금 하루에 3조 5천억씩 터지면서 25%씩 올라가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던 애가 이제 뭐 시가총액 8위 올라온 포스코홀딩스가 하루에 15% 올라온 거 그거 뭐 왜? 거래대금이 저렇게 사상 최대치 수준으로 올라오니까 급격히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유럽 증시처럼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있어도 이상할 거 없다라니까. 지표가 지금 긍정적이고 나쁜 게 한 개도 없는데 다 자꾸 나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 결론적으로 이 거래대금이 수반되기를 기대하는 건데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 저 거래대금이 이제 터져줄 수 있을까의 기준에 결론적으로 1거래대금이 지금 조금씩 더 살아나고 있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와, 삼성전자가 오래간만에 거래대금이 터져줬다라는 거죠. 오래간만에. 어? 그잖아요. 앞전 거래대금, 올해 들어서의 거래대금, 작년 거래대금 이후에 재작년에 그 급락 나올 8월 시점 말고, 응? 결론은요. 이렇게 해서 결론은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누적 수급 범위, 하반기 이후에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게 유입되어 있고 하이닉스 기준에서 오늘 거래대금 상당히 터져줬죠. 그러고 나서의 흐름. 조금 블록딜 물량이에요. 윤정도의 머리 기가 막혀요. 저 블록딜입니다. 분명히 제 기억에는 저런 거래대금 없었습니다. 그럼 저 거래대금 빼고 나면은 1조 수준. 굉장한 거래대금 터진 거예요. 가장 최근의 거래대금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엄청난 수급과 엄청난 랠리 2차 전지에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제대로 된 랠리를 주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 세 가지뿐이 없다. 총 털으면 네 가지인데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예요. 어떻게 기준이 잡히냐면은 운수장비에서 조선 빼고 자동차만 날라가죠. 자동차만 어떻게 날라가요? 시장의 바닥 대비해서 그닥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했잖아. 디커플링 상태인데 현대차가 25%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바닥 대비 1월 작년 말 종가 대비해서 25%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22.99 25% 넘었죠. 기아는요. 기아 40%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눌림폭이 지금 얘네 빼고는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게 없어요. 그럼 얘네 빼고 뭐가 있는데 있지. 철강 그리고 비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의 포스코 퓨처엠이 시가총액이 23조잖아요. 근데 비금속 광물을 통틀어서 시가총액 비중을 한번 보시면 30조 수준이에요. 비금속 광물이 30조 좀 넘을 거야. 1.38%의 시가총액 비중. 32조. 32조의 70%. 그게 누구? 포스코 퓨처엠이라니까. 그래서 얘네가 포스코 퓨처엠의 영향으로 포스코 퓨처엠 저점 대비 얼마? 200% 올라와 있어요. 근데 비금속 광물 올라가는 건 얼마? 100%가 안 돼. 나머지는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럼 자동차 업종하고 2차 전지 기준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의 흐름에 의해서 철강, 포스코 홀딩스 시가총액 8위까지 올랐잖아요. 그 철강, 비금속 광물, 그 다음에 LG화학에 포함되어 있는 또 하나솔루션이 포함되어 있는 화학업종. 그게 다예요. 시장 대비 강한 거는 화학업종, 철강, 비금속 광물, 그리고 전기전자. 그거를 배제해놓고 밑도 끝도 없이 우물안 개구리 같은 친구들 얘기 들으면서 공구번방에 답변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 들어오니까 그냥 뭐 조선주 무슨 뭐 건설 그런 걸 왜 들여다보냐 이거야.
거래대금 터져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펀더멘털이 가장 뛰어난 자동차 업종.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주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갖고 있는 이 경기 동향에서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주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은요. 주가의 흐름은 2020년 수준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펀더멘털 뒷받침되고 수급 뒷받침되는 쪽, 이런 자동차 쪽, 그리고 펀더멘털 뒷받침되고 수급 뒷받침되는 쪽 업하기 좀 안 좋아. 에이, 바닥 치고 돌린다는데 왜 그래요? 자꾸.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2차 전지 기준.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도 한번 날 잡아서 깊이 있게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도 지금 그룹 자체를 양대 산맥으로 날개로 딱 재편 작업하고 있잖아요. 음? 거래가 좀 많이 둔화되어 있는데 4월달 거래는 이제 제대로 실리면 돼요. 실리고 있잖아. 지금 올해 들어서의 가장 많은 거래가 지금 실려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지금 월초잖아. 월초. 올해 것만 보시라니까. 경영권 승계 작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주일 아니에요. 이틀이에요. 이틀. 우리 지금 일주일 주고 있나 혹시? 안 돼. 이틀이에요. 윤정도 거 이틀입니다. 뭐 일주일씩 줘. 무료로. 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응. 하나솔루션에 경영권 승계 작업도 포함되어 있고, 어쨌건 그룹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솔루션 완전히 양대 산맥으로 쪼개놓은 상태고, 그리고 태양광 쪽, 아니 경영권 승계 작업할 때 세금들 내려고 막말로 한 거 아닙니까? 돈 벌어서 다 거기다 쏟아붓고, 그 소액주주들은 뭐 피해보고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어찌됐든 하나 솔루션도 우리는 주력으로 가지고 갑니다. 실적, 그리고 이슈, 그리고 그에 맞는 수급까지. 2차 전지의 기준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거래 대금의 기준을 좀 설정해서 들여다 본 거예요. 그리고 수급 범위가 좀 개선되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일부 이제 최근 들어서 수급이 일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잠깐 들어갔다가 안타깝게 이제 손절하고 나왔어요. 근데 거래 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줬고, 이번 주에 거래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관망 기조로 갔는데 금요일 날 일부 이제 또 다시 수반이 됐어요. 다음 주에 저 정도 수준의 거래 대금만 형성되어 준다면, 그러니까 주간 단위 1조 이상의 거래 대금만 충분하게 나와 준다면, 뭐 하루에도 1조씩 터진 600만 주씩의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조금만 개선되면은 추이 추세 강화가 순환성으로 2차전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일부긴 하지만, 또 오늘 매도가 일부 있었지만은 수급 범위가 일부 개선되면서 요 거래량 부분이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에 사실상. 사실상 창사 이래 첫 거래 뭐 이렇게 터진 그거 빼고 나면은 완벽한 거죠. 지금 월봉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이오 같은 경우를 일봉이 아닌 주봉에서 본다면 월봉에서 보는 거예요. 월봉 한번 봐보세요. 이거 거래대금 농담해라. 거래대금 어떻겠어요? 월초인데. 월초요. 월초. 굉장히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만약에 거래대금이 제한적으로 꺾이면 그러면 빠져나와야죠. 그럼 빠져나와야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수급 보세요. 말같지도 않은 수급이죠. 이게 지금 에코프로 BM이 2월달 들어서 3% 들어왔던 거예요. 사실은 2월달에 3%가 급격히 들어오면서 돌렸거든요. 와, 근데 추가적으로 수급이 더 들어와서 땡기는 것도 아니고, 응? 월요일이면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 찍겠죠. 월요일이면 밀리더라도. 근데 명확하게 그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어떤 부분에 지금 오늘 그 방송 원고에는 시황, 옛날 시황 넣어주세요. 옛날 시황, 응? 옛날 시황 차트 넣어주시고, 코스피 지금 이제 제가 코스닥하고 코스닥 코스피 그 저 시황 설정하실 줄 아시죠? 응?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에 그렇게 해서 지금
거래 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실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 에코프로가 주가가 밀리기 위해서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거래량이 아닙니다. 이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량 무슨 개뿔이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일부터 해서 뭐 거래 대금 예를 들면 뭐 DB 같은 종목이 거래량 1억 주씩 맨날 터지면 뭐 할 거야. 2,000원짜리 1억 주씩 10종목이 터져가지고 10억 주가 터지면 뭐 할 거야. 그래봐야 거래 대금 2조 뿐이 더해. 종목 하나가 에코프로 BM 종목 하나가 3월 23일 날 2조 2천억씩 터지는 장에서. 그러니까 거래량은 의미 없어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급락하는데 급감하는데 그나마도 여기 뭐 돌려져서 거래대금이 형성이 됐다고 친다면 그러면 이 앞전 고점을 넘길 때 그나마 조정받다가 거래가 나오니까 고점을 넘겼다고 치는데 그 다음부터 고점 넘길 때는 거래대금이 없죠. 없는데 고점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무너질 때는 그걸 조심하는 거지. 예? 지금 그러면 에코프로의 기준은 뭐야? 그냥 단순하게 수급 거래대금이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 시장이. 그 에코프로 똑같아. 이렇게 거래대금 형성돼 있고요. 응?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 에코프로만 그러나 시장 자체가 지금 그럼 코스닥 시장 아예 매매를 하지 말아야겠네. 겁나서 어떻게 매매해 코스닥을? 에코프로에 대해서 말 같지도 않게 매매하면 안 돼요. 에코프로 비행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큰일 나는 거야. 왜?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거래대금 완벽하잖아요 지금. 얘가 무너지려면 어떻게 된다? 아까처럼 보신 것처럼 별거 없어요.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거래대금이 계속 감소하는 거야. 예를 들면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거래대금 뭐 이 정도면 크게 감소한 게 아니죠. 뭐 그렇다고 감소했다고 쳐요. 그런데 거래대금이 감소했는데 고점을 찍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 거래대금 감소하는데 거래량은 필요 없습니다. 개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거래대금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계속 올라가. 그럼 이럴 때는 꺾일 때마다 조심하는 거예요. 꺾일 때 무조건 정리하고 조심하고 지금도 겁나니까 막 정리하고 거래대금이 더 터지면서 가면요. 아이 땡큐야지. 더 터질 가능성은요. 왜 없어. 시가총액 13조짜리가 27조 7천억까지 갈 동안에 거래대금 하루에 막 4조씩 터뜨리고 시가총액 27조까지 땡기는 날 거래대금 4조 터졌다니까 4조. 얘도 한 방에 4조 터질 수 있지 뭘. 그러면 얘도 그러면 그날 상한가 가겠죠 뭐.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시가총액 30조가 넘는 현대 모비스를 장중 상한가를 만들어놨잖아요. 언제? 1월 8일 날. 21년 1월 8일 날. 갭상승 15%의 상한가 안착. 그리고 풀렸지만은. 결론적으로 지금 이 상상을 초월하는 장세 속에서 이 엄청난 시세를 낼 수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을 매매를 못한다라는 자체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인 화면에. 그럼 보시면은 뭐 지금 오늘 뭐 지몽기고 뭐 정신없겠지만 만약에라도 시간이 되신다면 종목 2개 더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날짜 기준에서는 조금 더 내려서 2종목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코스모화학하고 뭐 저기 뭐야 코스모화학하고 제이오 그렇게 넣어드려도 돼요. 그리고 에코프로를 어떻게 해서 올려놓을까? 다른 페이지에 넣을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스모화학을 우리가 안 갖고 있던 종목이 아니죠. 갖고 있던 종목이에요. 월요일날 갭상승 8.393에 상한가 갑니다. 8%를 어떻게 따라가냐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요. 그럼 우리가 교육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육받을 때 분명히 뭐라 그러세요? 거래량 기준에서 1조 이상짜리 종목은 15%까지 따라붙는다. 무조건 아니지. 동시효과 갭상승에서는 5% 그리고 시장에서 큰 이슈를 갖고 있을 때는 최대 10% 그리고 장중 특별한 경우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올 때는 15%까지도 따라붙는다 그랬잖아요. 최상위면 최소 5위 안에 들어왔겠지. 그렇게 되니까 8%에 따라붙고 29.99 상한가입니다. 시가총액 6조 이상짜리가 이날 코스모학이 2조 2천억 상한가 찍고 2조 2천억.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에 50% 올라온 거예요. 주간 단위. SK 아이테크놀로지 4%에서 19%. 바이오냐 2%에서 10%인데 얘도 주간 단위 계속 올라온 거죠. PNT도 대박인 거죠. 결국 매수사인 내드렸죠. 매수사인 8번 나갔어요.
매수 사인 7번에 전량 차익 실현 1번. 대주전자재료 오늘 매수 사인 안 나갔고 제2호가 나갔어요, 우리는. 그리고 오늘 코스모학이 하나 더 있고. 오늘 거는 뭐 세 종목 다 올려놔도 될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에코프로를 우리는 4월 4일, 4월 5일 날 편입 기준 잡고 4월 5일, 4월 6일 날 편입 기준 잡고 오늘 뭐 10%. 그 에코프로를 겁을 내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에코프로를 겁을 내냐 이거야. 아니 나도 겁나. 근데 막연한 겁을 왜 내냐 이거예요. 어? 50만 원이라 못 사? 지금 보니까 이제 57만 원 넘겨 58만 원이니까 58만 원이라 이제는 못 사 또? 어? 그렇게 따지면 15만 원부터 들어가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2월 7일 날 12번 문자 사인 나갔죠? 8번 나왔다. 에코프로 2월 7일 날 8번의 문자가 나가고 그날이 15만 원대예요. 응? 지금 29일 날 에코프로 46만 9,500원? 오늘 여기서부터도 20% 오른 거예요. 29일이면 지난주 수요일인가? 31일이 금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매수세 나가고 2월 25일 날 강연에 오신 분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지금도 만나면 어떻게 에코프로 배우면 그 당시에 추천할 수 있냐 이거예요. 3월 29일 날 에코프로 뜨잖아요. 8%에. 얘도 8%에 사는데 PNT 7%에 왜 못 사고 코스모 화학을 왜 못 사냐고. 시가총액 5분의 1짜리를 얘 대비해서 6분의 1짜리 뭐 이런 거. 그러고 나서는요. 우린 사잖아. 농담해라.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라오니까 4월 5일도 최상이죠. 거래대금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이라고. 이걸 왜 못 사냐고. 4월 5일 날. 4월 5일 날도 프로그램이 안 떴나요? 검색기에? 그 6일 날의 기준이고. 검색기에는 안 떴나 보네. 목표 주가 90만 원 설정을 잡아놨죠. 90만 원. 날짜별로 보시자고 한번. 날짜별로. 이날 기준에 뭐가 떠요? 4월 3일 날 월요일 날 코스모화학 54,300원. 오늘 얼마? 7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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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코스모 신소재 178,900원. 오늘 199,900원. 199,000원대를 넘겨. 여기서부터 2만 원 더 올라온 거죠. 시가총액 6조. 3천만 주짜리니까. 이게 4월 3일이에요. 그리고 4월 4일 날 SK 아이테크놀로지 79,600원 4.87 이게 19%까지 올라갑니다. 19%까지. 그러나서 우리도 결국은 따라 사죠. 따라 붙죠. 20% 시가총액 6조 6천억까지 올라온 정도면 20%씩. 그리고 4월 4일이에요. 4월 4일 화요일에 잘 보세요. 코스모화학 추가적인 폭등 이후에 바이오니아, 엔캠 월요일날 18% 오르고 엔캠 13%또 오른 거야. 바이오니아 알테오젠 있죠. 바이오니아 알테오젠 43,000원씩이에요. 응? 바이오니아 알테오젠이 43,000원씩이야. 알테오젠은 53,000원, 5만원대 중반까지 올라갔고 20%죠. 응? 이틀 만에.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 그런 변동성의 확장. 오늘 53,000원대. 결론적으로 이런 인탑스가 3월 17일 날 상한가 가고 그리고 나서 19%? 응? 삼천당 제약이 3월 27일 날 상한가 갔어요.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확장. 그리고 바이오니아가 그 전날 4월 4일 날 43,000원대에서부터 또 5만 원대 중반까지. 저런 흐름들을 결국은 이제 4월 5일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 5일이 아니죠. 이건 날짜 잘못된 겁니다. 6일입니다. 6일이고 요 날이 4월 5일이고 그죠? 그러니까 6일 날 같은 경우가 결론은 PNT에서 우리는 8% 포착 26% 수익. 그거 이외에도 대주전자 재료가 3에서 10%인데 거래가 다소 밋밋하다 안 들어간 거고 하이브도 떴죠. 거래량 선행한다고 그랬죠. 그 결국은 이제 추세 매매든 거래량 매매든 오늘 또 추가적인 강세 떴어요 하이브가. 근데 우리는 안 들어가지 변동성 매매니까. PNT 같은 경우에 전량 차익 실현한다면 재편입인데 과연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월요일 날 또 발생될 수 있겠느냐? 발생될 수 있죠. 어? 날짜별로 쭉 있잖아요, 그죠? 날짜별로. 응? 날짜별로. 4월 3일 기준에 아이고 이거 밀렸네. 4월 3일이 더 중요한데. 예? 지금 뭐 당장 고칠 수 없고. 4월 3일에 뭐가 있었냐고. 삼천당장 죄송합니다. 코스모화. 응? 코스모화. 이 수익 범위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선배분들 그 계좌 수익 20% 이상짜리 계좌 수익만 한번 봐볼까? 날짜별로 봐볼까? 이번 주에 코스모학 상한가 가는 날 케빈 선생님, 코스모 신소재까지 주린열공 선생님. 응? 그리고 변동성이 뭐 1조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겠지만 코스모학 여기 박스를 안 쳐드렸네 제가 31% 수익. 이 박스 다 쳐놔야지 우리가.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뭐 시가총액 1조짜리 이상에서의 엄청난 이 수익 범위들을 그 부분들을 수익을 활용하시란 말이에요. 응?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수익 범위들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응? 결론은 여러분들이 1조 이상짜리에서만도 이런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응? 뭐 성일하이텍 2조짜리 그런 종목 7%에서부터 상한가 이런 수익 범위들 다 여러분들 걸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대형주에서의 이런 수익 범위들 1조 이상짜리 종목만 넣는 거거든요. 대형주에서 이런 수익을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극대형주에서 SM 같은 경우 81%씩 저런 수익을 우리는 원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확장돼 있으니까 변동성 확장돼 있는 부분의 변동성 수익 범위는 그 변동성 수익 범위대로. 응?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찌 보면은 PNT처럼 어제 PNT처럼 엄청난 종목은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어제 PNT처럼 7%에서 26%까지 그 수익은 제한적이었는데 일단 뭐 PNT의 이 수익 범위 전일의 뭐 수익 범위라든가 그리고 오늘 들어서의 대주전자재료의 11% 이후에 21%까지 폭등 하이드로 리튬의 VI 월요일날 폭등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월요일날 그러고 나서 다시 신고가입니다. 응? 케빈 선생님 나 이제 드디어 이렇게 띄울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등락률 20%까지 올라오고 수익률 6% 푸시가 돼 있죠. 오늘 처음 사용해봐요. 뭐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차분차분 대처해서 차분차분 수익 잡아가시면 되는 거죠. 제2호까지 머리 지나요. 대주전자재료 수익률은 좀 짧네요. 예. 고점에서 훅 밀리다 보니까 이거 진입 탈퇴는 보기 어려워요. 요거 그 차트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을게요. 코스모와 세로닉스 18% 오늘 세로닉스 뭐 변동률 만만치 않았죠. 15% 신고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예? 차분하게 시장 들여다보시면서 이 수익 범위들을 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차분차분 대처하시면 돼요. 차분차분. 차분차분. 그리고 끝까지 가져갔더니 대박이 나더라.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중기 관점에서 뭐 주봉이든 일봉이든 뭐 이평선을 뭐 기준을 잡으시든 명확하게 내가 차익 실현해야겠다는 순간에는 미련 없이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 기준 잡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VIP에 계시는 회원님들도 VVIP 방으로 오실 수 있는 기준으로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더 좋은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셔도 돼요. 앞부분에 짧지만 시황 알려드렸잖아요. 짧지만 굵은 시황 잡아드렸잖아요. 영상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